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전기학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자체를 하나씩 해석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둥둥둥둥 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다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반 물리학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전자기학 지식을 반드시 알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부분은 많이 끝이 났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 자체를 갖다 하나씩 그 물리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겠어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어떤 저런 부분에서 공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저번 시간에 봤는데요.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자체는 뭐 때문이라고? 그 어떤 위치에 무언가가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테스트 전화를 갖다 놓음으로써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서 그 안에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이런 정전기력이라고 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형태로 표현되지더라. 자,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움직이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뭔가 그 상태에 전기력이 미쳐지는 공간이 그만큼 없다라는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짜 힘, 그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지는 모르지만 알짜 힘이 제로가 된다라는 형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알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유전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전율. 근데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 보이죠? 인슐레이터. 그래서 유전체,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마음 놓고 존재해서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부도체를 우린 절연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절연체 같은 경우도 유도전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연체를 유도전하를 만들 때 결국에는 이런 자유전자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를 만들어서 대전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 그전에는 이걸 막 어떤 물체들을 자꾸 비비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정전기적 현상을 일으켰지만 어떤 마찰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낼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자유전자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부도체에 관련된 녀석들이 있다면 그런 애들은 뭐죠? 이제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시 재배열되잖아요. 자, 재배열되어서 분극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어떤 그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이럴 때에 진공 상태에서 얼마나 분극이 잘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분극이 잘 일어나면 당연히 전류가 더 잘 통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일어나냐. 물론 다른 주변에 어떤 다른 매질들이 있으면 그 매질들도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는 전자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자유로운 입자의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도록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진공에서의 어떤 유전율이라고 하고요. 입실론 밑에다가 항상 이 제로라고 하는 이 표현법을 써준다.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는 뭐 외워도 되고요. 뭐 굳이 안 외우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책이나 이렇게 뭐 시험지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죠. 그래서 8.85에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하고 이렇게 된 거는 요 단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단위를 보면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위라고 할 수 없죠. 숫자니까 상수.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속이라고 하는 것 C죠. C는 2.99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실제로 일반 받적으로 할 때 30만 킬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당 30만 킬로를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맞나? 1초당 30만 킬로만 갑자기 헷갈린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거 이제 미터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바꾸게 되면 10의 3승이 곱해지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여진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 이 미터가 보이잖아, 미터. 그러니까 미터라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미터를 우리가 이렇게 살짝 바꿔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터라고 하는 걸 살짝 바꿔서 써보면 이게 정전기력에 대한 이게 정의가 어떤 K라고 하는 유전율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쿨롱 상수.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보면 이 녀석이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이 크기가요.
이 단위를 가만히 보면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단위가 요거는 이제 제외놓고 나더라도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이 K라고 하는 녀석을 판단할 때 K라고 하는 것은 F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곱하기, 그쵸? 뒤집으면 이 QQ에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써보자 이거지. 그럼 요렇게 쓰고 나면 이 단위라고 하는 게 보여지잖아. 이 K가. 이게 단위라고 보여지는데 F가 뉴턴이고 곱하기 이게 미터에 얼마 제곱이고요. 빵 해서 QQ가 다 쿨롱이잖아. 쿨롱. 우리가 SI 단위기로 표준 단위기 국제 단위로 쓰면 쿨롱이니까 쿨럭 얼마 C 제곱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재는 되는데 이제 이거를 광속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 광속을 우리가 보통 C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C를 쓰면 C가 미터 퍼 세크를 우리가 뭐다? C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단위를 빼고. 단위가 아니고 어떤 수치를 빼고요. 자, 그러면 이 미터는 뭐가 돼요? 이 모양이 광속 C에다가 어떤 세크, 그죠? 초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터 제곱은 어떻게 돼? 미터 제곱은 C 제곱에 얼마? S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단위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뉴턴이다가 곱하기 미터 제곱이니까 이게 뭐냐면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쿨롱 제곱이라는 걸 쓰고 괄호 닫고 요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C라고 하는 녀석. 그러니까 광속의 제곱, 조그마한 C를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다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쿨롱 상수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썼단 말은 뭔가 뭐다? 이 C라고 하는 광속하고도 관계 있는 무슨 수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뭐 선생님 일반 물리학 기초 전자기학 일반 물리학에 있는 그런 전자기학 부분에 해당하는 기초 전자기학을 본 학생들은 거기에 나오는 아이디어에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쿨롱 상수라고 하는 것이 쿨롱 상수라는 게 빛하고 관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기, 전자기, 빛 이런 것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나온 것들을 선생님이 복습을 한 것이고요. 알겠죠? 포인트를. 그래서 밑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전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정전기력을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이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나 어떻게 된다? 어떤 플러스 끼리는 서로 청력이 작용하고 마이너스 끼리는 뭐가 돼? 인력이 작용하는 건 기본적인과 동시에 이 전기력은 항상 어디에서 작용되어지죠? 바로 직선상에서 작용돼요. 그러니까 전기력은 직선상에서 작용되어지는데 이게 전하가 어떤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공간 속에 어떤 입체가 있다면 이 안에 어떤 원천 전하가 플러스 Q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고 쳐요. 얘만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다 각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 포인트에서 이 안에 있는 게 하나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상에 있으니까 이런 놈들을 보면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놈들을 봐서도 지금 뭐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 장점에 있는 우리 그 전하는 여기에 있는 QI번째 있는 녀석이 이렇게 봤지만 여기에 있는 놈하고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왔고 이쪽에 있는 놈도 일직선으로 오니까 결론적으로 전부 다 일직선으로 오다 보니 얘네들에 의해서 뭐 힘들이 쭉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전하가 되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는 전기력은 얘가 나를 밀어내는 것도 있고 지가 나를 밀어내는 것. 근데 물론 얘네들 사이에도 관계식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한테 불어가는 걸 보면 이렇게 힘들이 같이 쫙 몰려오니까 여기 지네끼리에 대한 힘에 대한 상쇄를 떠나서요. 그냥 이 자체 내에서 뭐가 된다고?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이 뭐? 바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면 이 녀석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얘가 투투투투투 밀려가지고 그 힘들의 모든 결합을 한 방에 다 받겠죠. 자, 이런 거 우리 슈퍼포지션, 뭐 중첩의 원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중첩, 다시 말해서 얘가 얘한테 받는 것, 얘한테 받는 것, 얘한테 받는 거를 전부 다 뭐 해주자? 더해주는 것이 전기력에서 얘가 받는 모든 녀석이 되겠죠. 일단 이 지네끼리 받는 녀석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 분포가 막 달라지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직선상에 가는 건데 여기 있던 놈이 직선상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가 턱 갖다 놓는 바는 얘네들도 어떻게 돼? 여기에 의해서 청력이 작용될 거 아니야. 그러면 티티티틱 움직여갖고 뭐가 되겠죠? 얘네들 분포가 쑥 달라질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분포가 달라지면 쏘는 방향이 이렇게 왔던 게 이렇게 또 올라가면 이쪽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발생 때문에 우리는 분포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는 점처럼 탕탕탕탕 찍은 것보다는 일종의 극한 개념, 아주 뭐가 돼? 미세한 어떤 극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자, 바로 전기력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면 얘네들 전부 다 합한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중첩의 원리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방금 봤다시피 F라고 하는 것은요, 이 F1, 그 다음에 F2 이런 녀석들을 전부 합해서 생기는 건데, 이 F1, F2가 죄다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이 쿨롱에 대한 포스가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이렇게 해서요, 바로 이 거리 제곱에다 Q1, 그러니까 여기가 Q1 되고 이게 얼마? 라지 Q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여기 뭐죠? 이게 분리 벡터 방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게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거는 F2는 요런 곱해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쭉 다 전개를 하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테스트 전하가 튀어나오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써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점전하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판단되어지는 녀석은요, 바로 이와 같은 형태는 바로 4파이에다가 입실론 제로분의 1에 Q라고 하는 녀석을 쓰고 시그마 I 이꼴 1에서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그쵸? ri의 제곱이 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위에가 주어지는 QI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R 벡터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겠더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모양을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시그마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원리요? 중첩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은 직선상에 작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Q1이 있고 Q2가 있다면 이 라인 안에서 직선으로 작용하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뭐가 돼? 다시 플러스가 된다면 서로 척력이 작용해서 그 연장선상 위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뭐라고? R이다. 그렇죠? 뭐 이제 분리 벡터를 따지면 엄마 이렇게 돼. 엄마라니.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을 뭐 F1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작용 반작용을 그대로 따라와서 F1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직선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직선상이 존재하는 게 여러 개 결합을 하게 되면 슈퍼포지션에서 여러 가지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뭐다? 모든 녀석을 벡터 합으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한다? 일직선상에 두 개밖에 없으면 안 되지만 일직선상이 여러 개가 놓이게 되면 벡터 합으로 표현하고 그거는 바로 XY 좌표계를 갖다 놓고 설명한다. 뭐 굳이 우리가 입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쿨롱의 법칙을 풀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 갖고 있고요. 자, 이제 뭔가가 뒤쪽에서 튀어나왔는데 자, 이제 모양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전기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뭐를 하나 보려고 하냐면 요 모양을 자세히 보면요. 요 모양을 자세히 보면 우리 공식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걸 하나 알 수 있는데 요 모양이요.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니까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생겨먹었습니다. 모양이요. 여기를 보면 이제 F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해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썼는데요. 이 Q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 남으면 남아있는 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이렇게 쭉 더한 게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한 물리량이 발생한 거예요. 그 저거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 F라고 하는 녀석에다 Q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저기다가 내가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떤 저렇게 생긴 녀석이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단위 전하. 여긴 누구예요? 여기는 테스트 전하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전하가 얼마가 되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전하 단위 전하당 그 단위 전하당 뭐다? 작용하는 뭡니까? 힘이죠.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하나로 해석하겠지만 여러 개가 돼버리면 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E라고 하고요. 자, 힘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속에서 뭐가 돼?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전기력이 끼쳐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 그 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제 electric field 그러니까 전기장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전기장을 쓰면 Q가 나누어져 버리니까 굳이 이 자리가 뭐 어차피 나눠지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 Q라는 놈 대신에 우리가 어떤 1이라고 하는 플러스 쿨롱,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을 가져옴으로써 뭐가 된다? 마치 뭐가 되어진 것처럼 플러스 1쿨롱이 가져옴으로써 이제 뭐 아예 이 자리가 Q가 없는 것처럼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단위 전하니까 그냥 1이면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써놨더라도 관계없죠. 왜? 어차피 Q는 약분되어질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테스트 전화를 하는 그 부분에서 이 자리에 내가 뭘 한다고요? 어떤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어놓고 기본적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전기장을 계산할 때는 저렇게 되고 저게 뭐라고요? 바로 어떤 전기력을 느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된다고? 그 전화를 갖다 놓을 때마다 전기력을 느끼고 있다. 전기장 그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정전기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로 원천 전화 때문에. 그래서 걔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전기장이란 게 뭐다? 내가 바로 그 원천 전화가 있는 위치에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 나에게 밀다든지 당기는 힘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위치가 뭐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 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린 전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전기장이 있는 이상은, 그 전기장이 발생하는 이상은 뭐라고? 거기에 바로 상대적의 원천 전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보면 뭔가 좀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에서 1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electric field,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녀석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다? 원천 전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필드에서 작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R이라고 쓰고요. 이 R, sans, 뭐 어쨌든 간에 R이라고 쓰고요. R이라고 쓰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이렇게 표현되어진 걸 판단한다고 치면 바로 요 녀석에 관련된 것이 이제 전기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Q를 뭐로 둔 거죠? 1이라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거 알았죠? 근데 이걸 여러 개가 있을 때 전기장이잖아.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주의가 아니고 참고로, 이걸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모양을 보면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턴 형님이 바로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물체가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 뉴턴 형님 띄워오시죠. 그렇죠? 바로 힘에 대한 법칙, F equal mg, ma에 대한 형태. 이 법칙인가요? 그렇죠? 이 법칙.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들, 가속도의 법칙이죠. F equal mz. 요거 F equal mz, F equal qe, mz, AOMZ. 자, F equal QE와 F equal MZ 두 개가 있어요. 뭐야 비스무리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 얘는 뭐라고? 전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전하는 일단 솔직히 뭐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있죠. 그 얘는 청력하고 어떻게 돼? 인력이 다 있는데 그 전하가 얼마든 관계없어. 어쨌든 전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단위 전하니까 뭐 크기랑 관계없잖아요. 근데 얘도 어떻게 돼? 질량 크기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을 보면 마치 G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랑 쓸 수 있다? M분의 F. 어라? 요것도 이제 F니까 이 Q는 저기 벡터가 아니니까 이걸 벡터로 써야 돼. 전기장은 약간 우리가 수위도, 그러니까 유사 벡터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도 이렇게 쓰죠. 근데 이 가속도니까 당연히 벡터 맞지. 요거랑 모양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선생님의 기초 전자기학을 봐라 이거야. 그래서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위에 있는 말과 똑같이 단위 질량당 작용되어지는 힘이 뭐라고요? 중력 가속도에서 이게 우리는 뭐라고? 중력장이다라는 말을 써요. 무슨 장? 중력장. 그러니까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리한테 뭐다? 익숙한 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G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다? electric field E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중력장, 그다음 뭐가 돼? 전기장. 뭔가 더 플러스되고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같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인력과 청력이 동시에 다 작용하지만 이 중력장은 무조건 뭐야 돼? 인력밖에 없죠. 끌어당기려면 미는 건 없습니다.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지. 거의 모양 자체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F 이퀄 MA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둘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다 한다? 제재를 하는 거죠. 제재. 그래서 이런 거는 질량이 커지면 속도가 좀 어떻게 된다? 움직이기 힘들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는 이걸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양쪽에 Q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둘 다 플러스 Q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전기 쌍극자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플러스 Q가 두 개 있는데 거리가 2분의 D만큼 나와 있어요. 자, 아까도 했다시피 요 지점 P라는 위치에 작용하는 뭐라고요? 어떤 전기적인 힘, 전기력을 한번 구해보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저렇게 구한다고 치면 우리가 항상 뭐라 했죠? 모든 힘은 벡터 합으로 결정되어지고 하나 있으면 일직선상에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벡터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벡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벡터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뭐라고요? 바로 분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벡터는 뭐가 된다? 분해로 하는 부분이다.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앞부분에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던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벡터는 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벡터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 자,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서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일직선상에 다 모여있지 않으면 이렇게 XY 좌표계를 써서 표현한다. origin.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는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주어진 형태를 한번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자, 일단은 벡터를 한번 결정을 해보는데 힘이 일직선상에 놓여있죠? 그럼 힘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쪽 라인에서 이게 대칭이죠. 대칭인데 이쪽 라인에서 다가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작용되어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쟤한테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얘도 플러스 Q, 얘도 플러스 Q니까 서로 어떻게 된다? 청력, 밀어내는 거죠. 자, 저쪽도 이제 대칭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식도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음 같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벡터가 만들어져서 서로 간에 힘이 작용되겠죠. 그럼 내가 저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벡터의 합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저렇게 만들어지면 저거에 어떻게 된다? 벡터 합을 표현해야 되는데 합을 표현할 때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분해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분해를 하면 저 라인을 감아보면 두 가지로 분해되어지죠. 얘도 XY 방향, XZ네요. Z 방향, 얘도 XZ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라인을 딱 잡아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두 개가 나누어지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저 포인트를 딱 잡아보면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둘 다 나누어지는데 그 얘는 뭐냐면 여기서도 얘가 작용되고 여기서도 얘가 작용되니까 이 녀석 두 개가 다 뭐가 동시에 작용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되니까 얘는 중첩의 원리,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녀석을 할 때 우리 E1X라고 치고요. 이쪽을 뭐가 돼? E2X라고 쳐버리면 저 E1X와 E2X는 서로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크기가 똑같겠죠. 당연히 뭐가 돼? 이거는 플러스만 이쪽 반대로 가니까 이건 뭐가 돼? 상쇄가 일어날 것이고 이 상쇄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된다? 위쪽에 관련된 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E1에다가 뭐 Y라고 하는 것과 E2에서 만들어진 Y는 서로 동일하게 뭐가 된다? 작용되어지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해서 뭐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결론 어떻게 돼? 2배의 이 얼마? 뭐 어디를 할까? E2Y를 할까요? 뭐 저기를 해도 되고 뭐 E1Y를 해도 되고 뭐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E1Y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전기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기력에 대한 걸 먼저 풀면 요 거리가 2분의 D가 되고 2분의 D니까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Z라고 만들어놨네요.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려면 뭔가 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각을 한번 설정을 해보는데 각 자체를 어떻게 해볼까요? 다음 같이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색깔이 저쪽에 나와 있으니까 요걸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요걸 떨어뜨리니까 요 자리를 우리가 뭐다? 세타라고 한번 둬볼게. 저기를 세타로 두면 이 말은 뭐냐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세타다 이 말이죠. 그 세타 각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 세타는 내가 임의로 놓았으니까 당연히 그 세타는 없어져야겠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서 이제 적당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쪽이 E1Y는 여기 나오는 전기력의 뭐가 돼? 코사인 세타겠죠. 그 전기력이라고 하는 녀석 쿨롱 포스에다가 이 전기력에다가 곱하기 얼마 된다? 코사인 세타라고 한 것이 이 부분 맞죠? 그럼 코사인 세타를 풀려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일단 차후에 계산을 하고요. 전기력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요게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건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요거는 요 두 점 사이 거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를 먼저 계산을 해볼까?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하면 이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뭐가 된다고? 바로 Z가 되죠. 자, 변이의 크기에다가 Z가 되는데 이 변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요. 루트에다가 뭐가 만들어져요? 요거 제곱다 요거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 Z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지 D의 제곱이죠. 맞죠? 이 글씨체가 왜 이따구로 나오지 오늘? 그러니까 2분지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 Z 이렇게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저게 저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전기력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루트에다가 얼마? Z제곱에다가요. 더하기 얼마? 2분지 D의 전체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Z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볼까요? 그럼 두 점 사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은 뭐다? 전기력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다가 자, 어떻게 된다고? 주어진 두 녀석의 Q1 얼마 대 Q2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Q1하고 Q2가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지 현재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자, 이 문제가 Q1, Q2가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기가 이제 식을 한번 보면 여기에 포인트가요. 1인가요? 자, 1이라고 이제 치면 이제 문제 속에서 판단을 좀 하면 네. 그러니까 뭐 그냥 Q라고만 적혀 있네요. 그래서 Q라고 씁시다. 그러면 여기도 Q고 이게 이제 Q라는 걸 갖다 놓은 거죠. Q를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 Q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개가 Q니까 일단 Q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얼마? Q 맞나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은 전기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저기를 라지 Q라고 둘까요? 네, 테스트 전화니까 라지 Q라고 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4파이 얼마 된다고요? 입실론 제로분의 이제 Q에다가 얼마 된다고? 라지 Q가 될 것이고, 그쵸? 쟤네들 둘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된다? 거리니까. 거리는 방금 봤다시피 Z제곱에다가 더하기 제곱이니까 2분의 D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기를 그냥 테스트 전화를 놓았다고 치면 이렇게 되고 전기장을 풀 때는 그냥 어차피 Q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건 1로 놨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이라고 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놓고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다가 어떤 Q가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곱하기에다가 이쪽은 어떻게 돼? 얘와 얘가 똑같은 형태가 붙었으니까 Z제곱에 자, 2분의 D의 전체 제곱에 괄호 열고 2분의 1승과 1이니까 2분의 얼마? 3승이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고요. 자, 위에 있는 녀석이 얼마? QQ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Z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Z방향이니까 최종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녀석을 보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그거 제곱분에다가 QQ에다가 그 다음 얼마라고 이렇게 써여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찾는 뭐라고?
바로 이쪽 Z 방향으로 주어진 녀석이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됐는데요. 이 식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볼 거냐면 이 식에서 전기장을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기장을 계산할 때는 키포인트가 뭐? 저 Q를 스몰 q 그냥 빼고 이걸 1로 보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한번 보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2배가 되니까 자, 이걸 1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4파이에다가 입실론 제로분의 자, 얼마 된다? 2에다가 q가 만들어지고 z라고 하고 곱하기 얼마 루트에 3승이라고 써도 되죠. 뭐 z제곱에 2분의 d의 전체 제곱에 얼마? 3승분의 1 이렇게 해서 z방향.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문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고 나면요. 아이디어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뭐라고요? Z가 D보다 한없이 클 때 Z가 D보다 한없이 크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길이가 여기 간격보다 훨씬 크다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점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 기니까. 쫙 끝에 이렇게 딱 점 하나처럼 보인다. 그래서 Z가 이 D보다 한없이 크다 그러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이탈리면. 결론적으로 얼마냐면 이게 그 Z의 루트니까 없어. Z의 3승이죠. 그렇죠? 맞나요? Z의 3승. Z 3승이니까 저거 없애버리면 4파이의 입실론 제로분의 자 2에다가 Q라고 쓰고 이 Z가 사라지고 Z제곱이 Z되고 3승 Z3승이니까 Z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쪽이 지금 현재 플러스가 돼 있고 이쪽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 있다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 얘기가 좀 다르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면 얘는 끌어당기니까 이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고 얘는 플러스니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미니까 이렇게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벡터합을 따지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건 상쇄가 될 거고 이번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되니까 이건 얼마? E1Y, E1 얼마 돼? E1X의 몇 배? 2배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X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이쪽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얼마? 사인 세타를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상이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포인트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적, 인정, 힘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겠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